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 중인 K반도체. 그런데 여기에 그야말로 달달한 우주급 희소식이 하나 더 날아왔습니다. 메모리와 HBM의 바톤을 이어받아 우리 시장에 엄청난 부가가치를 물어다줄 차세대 황금거위가 등장한 것인데요. 인류의 오랜 꿈이자 새로운 돈의 물꼬를 터줄 이 녀석의 정체, 지금 바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최근 우주를 향한 전 세계의 관심은 그야말로 뜨겁습니다. 지난 주말 국내 극장과 박스 오피스만 봐도 알 수 있죠. 8주 연속 주말 1위를 굳건히 지키던 왕사남, 왕가 사는 남자를 누르고 라이언 고슬링의 주연 SF 블록버스터 프로젝트 헤일 메리가 1위에 당당히 올랐습니다. 저도 2주 전 제 아들과 이 영화 봤는데요. 정말 재밌더라고요. 태양이 힘을 잃어가는 위기 속에서 우주로 향하는 이 영화의 관객들, 그리고 우리 가족이 열광한 이유는 뭘까요? 바로 현실에서도 인류의 장대한 우주 대서사시가 다시 시작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2026년 4월 1일 만우절날 미국 플로리다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인류를 다시 달에 보내는 아르테미스 2호가 불꽃을 내뿜으며 솟아올랐습니다. 1972년 아폴로 17호 이후 무려 50여 년 만에 유인 달 비행입니다. 이번 아르테미스 2호는 4명의 우주 비행사를 태우고 10여일 동안 달을 선회하고요. 지구로 무사히 귀환하는 중대한 임무를 띠고 있습니다. 탑승객 명단만 봐도 시대가 얼마나 변했는지 딱 감이 오더라고요. 백인 남성 조종사 1세기였던 과거 아폴로 때와는 180도 다릅니다. 여성 최장 우주 체류 기록 무려 328일을 가진 크리스티나 코크, 그리고 달 궤도를 향하는 최초의 유생인종 우주인 빅터 글로버, 그리고 최초의 비미국인인 캐나다 국적의 제레미 한센까지 탑승했더라고요. 더 가슴 뛰는 소식도 있죠. 2028년으로 예정된 아르테미스 3호나 그 이후 임무에는 한국계 미국인인 조니 김 나사 우주 비행사가 탑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인의 피가 흐르는 우주 비행사의 달 탐사, 상상만 해도 벅차오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드는 의문 하나, 과거에는 이미 다녀온 달을 왜 지금 다시 가려고 하는 걸까요? 아직도 인류가 달에 한 번도 가지 못했다, 이런 음모론을 믿는 분들 계시긴 하더라고요. 그 분들께 제가 한마디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정답은요, 바로 돈 때문이거든요. 지금까지 인류 몇 명이나 달을 밟았을까요? 이미 6차례에 걸쳐 12명이나 달에 발을 디뎠습니다. 1960, 70년대만 해도 미국과 소련의 체제 경쟁으로 달 탐사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이는 것, 그게 허용됐었거든요. 아폴로 프로젝트에 들어간 돈,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최대 186조 원, 어마무시하죠. 당시 미국 전체 예산의 무려 4%에 육박하는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하지만 소련과의 경쟁에서 승리하며 목적을 달성한 미국,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경제적 실익이 없자 미국 의회와 대중의 관심이 식어버렸고요. 결국 아폴로 프로젝트 돌연 중단된 것입니다. 지금 와서 다시 달에 가려고 하는 진짜 이유는 뭘까요? 첫째, 할만해졌기 때문입니다. 기술이 눈부시게 발달하고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요, 이제는 미국 전체 예산의 0.5%도 채 쓰지 않아도 달에 갈 수 있다는 거죠. 비용 부담이 과거에 비해 8분의 1로 확 줄어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배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하잖아요. 이번 달 탐사 혼자가 아닙니다. 미국 정부 혼자 짐을 지는 게 아니라 민간 기업 그리고 61개국 이상의 파트너와 똘똘 뭉쳤습니다. 이를 통해 달에 지속 가능한 인프라와 연구 기지를 짓겠다는 게 원대한 포부죠.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는 단순한 달의 깃발 꽂기식의 이벤트가 아닙니다. 달을 전지기지 삼아 화성, 이런 심우주, 그러니까 깊은 우주로 나아가고 달 기반의 경제인 이른바 루나노믹스 시대를 여는, 이게 진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달러가 아니라 달러 시대인 거죠. 물론 보이지 않는 팽팽한 긴장감도 흐르고 있습니다. 바로 우주 굴기를 앞세운 중국의 무서운 추격 때문이죠. 중국은 창업 프로젝트를 통해 세계 최초로 달 뒷면 착륙과 토양 샘플 채취에 성공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2030년 이전 유인 달 착륙을 목표로 맹추격 중입니다. 미중 양국이 격돌하는 최종 목적지,
바로 달의 남극 권역이더라고요. 이곳엔 우주 비행사의 식수이자 로켓 원료로 쓸 수 있는 얼음 형태의 물이 존재합니다. 또한 단 1g으로 석탄 20톤에서 40톤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차세대 핵융합 원료 후보로 거론되는 것이 있거든요. 바로 헬륨3가 약 110만 톤이나 매장돼 있다고 합니다. 인류 미래 100년치 에너지를 책임질 그야말로 황금 노다지인 셈이죠. 여기에 우주통신망과 데이터 표준 선정 경쟁도 불을 뿜고 있더라고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라는 말처럼 아무리 달에 좋은 자원이 많아도 데이터를 주고받지 못하면 무용지물이죠. 달 탐사는 지구와 통신 지연이 2초에서 3초가량 발생해 실시간 원격 제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스스로 판단하는 AI, 이게 엣지 AI라고 하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자율항법 기술이 필수적이죠. 미국의 루나넷 그리고 중국의 최차오, 이런 중계 위성 간의 우주판 GPS 선전 다툼도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는 우주라는 새로운 영토에서 향후 데이터 인프라를 누가 쥐락펴락할지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패권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치열한 우주 전쟁터에 우리나라가요, 당당히 조던장을 내밀어 놀라움을 안겨주고 있더라고요. 이번 아르테미스 이후에는 한국천문연구원과 나라 스페이스 테크놀로지가 1년 1개월 만에 속전속결로 개발한 초소형 위성 K 라드큐브가 동승했거든요. 고도 약 4만 킬로에서 성공적으로 사출되었습니다. 비록 초기 교신에서 온전한 정상 데이터를 수신하지 못하고 비정상, 그러니까 이형 데이터가 섞여 들어오는 아쉬움은 있더라고요. 하지만 첫 술에 배부를 수 있겠습니까? 지구에서 약 6만 8천 km 떨어진 극한의 환경에서 양방향 교신 통로를 확보했다는 것, 이 자체가 엄청난 물리적 성공입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바로 자체 궤도 제어. 궤도 제어를 못했다면 대기권으로 추락해서 소멸할 운명이었거든요. 우리 K 라드큐브는 추정 고도 150km 이상을 유지하며 스스로 궤도와 자세를 제어하는 정황을 실전에서 완벽하게 입증했습니다. 그야말로 작은 고추가 맵다. 이걸 우주 공간에서 보여준 것이죠. 게다가 나사가 유인 임무에 요구하는 매우 깐깐한 안전 표준, 예를 들어 열 폭주 방지, 사출 안정성, 그리고 전기적 격리, 이런 모든 것들을 통과했다는 점도 크나큰 수확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핵심 포인트가 나옵니다. 이 작은 위성 안에는 세계를 호령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차세대 메모리가 탑재되어 있다. 이 사실이거든요. 일반 반도체는 우주 방사선과 극한의 온도 변화를 견디지 못하고 쉽게 오류가 납니다. 반도체가 우주에서 고장나면 그게 바로 별 볼 일 없는 반도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머리카락 수만 분의 1 굵기의 차세대 패키지 MCM이라고 하거든요. 이 내성을 평가하고요. SK하이닉스는 진공과 복사열이 반복되는 가혹한 환경에서 데이터 안전성을 꼼꼼히 검증하고 있습니다. 이번 임무를 통해 실증 데이터를 확보하게 된다면 향후 달기지 서버나 우주 데이터 센터 등 무궁무진하게 열릴 글로벌 심우주 공급망을 우리 K반도체가 가장 먼저 선점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2050년이면 달 기반의 경제 규모가 연간 약 193조 원에 달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때문에 글로벌 자본시장의 돈 냄새를 맡는 규제들은 이미 우주를 향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죠. 대표적인 예가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 최대 3천조 원 수준의 엄청난 기업 가치를 목표로 IPO 절차에 이미 돌입했거든요. 국내의 우주 ETF 시장도 수천억 규모로 쑥쑥 크고 있습니다. 영화 프로젝트 헤일 메리가 스크린에서 우리를 매료시켰듯 아르테미스 이후의 위대한 여정은 현실 속 우주 시대를 활짝 열어제치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 한정된 예산 속에서 나사의 높은 벽을 넘어 7만 킬로미터 우주 공간에서 자세 제어를 이뤄낸 K 라드큐브의 성과는 대한민국 우주 산업의 무궁한 저력을 증명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화성 탐사와 달 연구기지 건설의 거대한 여정에서 자랑스러운 K 반도체와 우리 우주 기업들이 단순한 방관자가 아닌 롤메이커이자 핵심 공급자로 굳건히 자리 잡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살펴본 달 패권 전쟁과 K 우주산업의 미래 어떠셨나요? 우주를 시원하게 비행한 기분이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돈이 되는 시그널을 한가득 안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